반갑습니다. 닥터성의 사장만세.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 비과세 요건과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계좌 이체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직계 혈족 사이에는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려면 지급한 사람이 민법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계 혈족 사이에는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 경우라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는 아들의 가족입니다. 즉 손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이때 과연 증여세가 부담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송금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부양에 대한 의무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산 상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때 할아버지가 송금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부양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생활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생활비를 쓰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계좌 이체해 준 경우에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판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초과해서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과연 증여로 볼 거냐 말 거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요, 계좌 이체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 판시를 했냐면, 그 논거는 부부 사이에는 공동 생활의 편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논거를 들었습니다. 즉 그 말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계좌 이체해 줄 경우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송금받은 생활비로 배우자 명의의 투자자산을 매입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받은 생활비로 배우자 명의의 투자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송금받은 생활비로 배우자 명의의 투자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증여 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겠죠. 이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송금받은 생활비를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으로 운영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여로 과세될 수도 있고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과세 관청과 다툼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송금받은 생활비를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제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금을 해준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는 게 좋겠죠. 생활비로 쓰고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도 한번 유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송금받은 자금을 생활비로 쓰고 또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징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는 이제 경제 공동 생활체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6억이라고 하는 직전 10년간 6억이라고 하는 징여 공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범위가 6억이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징여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배우자에게 송금을 할 때는 송금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생활비로 쓰고 그 남는 금액이나 또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제 징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송금을 한 당사자 명의로 이렇게 관리를 하던가 명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그 대응하는 것도 힘들고 또 대응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변에 많은 분들과 이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